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 보이죠? 비트코인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채널 안에서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습니다. 3,000달러 저항을 탁탁 쳤지만 뚫지는 못하고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형님들 눈치 보다가 이거 아닌가? 분위기 파악을 잘못하고 있나? 달려가는 거 아니었어 하면서 약간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법원에서 제네시스에게 13억 달러 상당의 GBTC를 매각하도록 허락을 했다. 이게 시장에는 약간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속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3억 달러 GBTC를 팔긴 파는데 이걸 팔면 이제 현금화가 되겠죠. 달러로 일단 현금화 시킨 다음 피해자들한테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는 원래 맡겼던 그대로 비트코인을 맡긴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갚아야 됩니다. 챕터 11 합의, 이건 파산 법원에서의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채권자들에게 종류를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환을 할 때 종류란 건 인카인드, 인카인드는 이 예치금을 맡길 때 맡겼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그대로 상환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대출 기관은 비트코인으로 예치한 사람은 USD가 아닌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야, 너희들 GBTC 팔아도 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런 GBTC를 판다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 똑같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팔았으니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제네시스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 달러를 옜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걸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맡겼어요?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이 비트코인을 돌려줘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매도하게 될 13억 달러의 GBTC, 이건 당연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곧바로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피해자들께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건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곧바로 다시 회복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받게 될 최종 피해자들, 그런데 기관이 되겠죠. 그런 기관들이 이걸 팔아서 본인들의 용도에 따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매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두드리고 있다.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뚫어내고 있지는 않고 건드리고만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3,000달러에 도전하고 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이 이걸 뚫어내고 한번 쫙 쏴주면 지켜보고 있던 알트 동생들이 그냥 우르르르 쫓아갈 텐데 이더리움 화이팅입니다. 이걸 뚫어내야 됩니다. 이더리움 상승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 확정적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자꾸 미뤄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뤄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스트 넷에서 큰 오류 없이 척척척 진행이 된다면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 같고, 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레이어 2 알트코인들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뚫어내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3,000달러 하니까 왠지 좀 세 보이는 저항, 뭔가 중압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3,000, 4,000, 2,000 이런 걸 심리적인 저항, 심리적인 지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8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더리움이 오늘 깨어나서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팔렸다. 8년이라면 이더리움이 처음 생겼을 때인데 초창기에 이더리움 ICO 했을 때 샀던 이더리움입니다. 3,465개의 이더리움을 개당 0.31달러에 샀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 한 400원 정도 개당.
지금 현재 이 이더리움의 가치는 10 밀리언, 100억 원 정도. 와, 초대박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465개 중에서 1,732개, 딱 반을 썰어서 그걸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아, 이걸 좀 더 들고 있지. 한 뭐 1억만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꼭 팔아야 될까?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근데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00달러 저항 어느 정도는 주춤주춤하고 몇 번 저항을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힘을 모아서 빵 하고 뚫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데 뭐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쭉쭉쭉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게는 댕쿤 업그레이드 말고도 후속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게 승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현재 50대 50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이건 되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해결을 해줄 텐데, 그래도 또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타임라인이 있을 수 있겠죠. 위에서 지시를 받아야지 또 게리 겐슬러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에 혹시 안 되고 올 말이나 내년 언제 된다면 이건 또 대상승장과 맞물려서 불꽃 축제에 신호탄을 이더리움이 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폭탄과도 같은 한 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승, 아직까지 이어온 어마어마한가요?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자니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비트는 이렇게 쏘는데 왜 우리들의 알트는 소식이 없나? 이더리움이 요즘은 또 꿈틀꿈틀 하고는 있는데 내 코인은 도대체 언제 가나? 줄 서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신흥 코인들이 새치기 해가지고 지네들이 막 달려가요. 아니, 이놈들이 정말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새로 이놈들이 줄도 안 서고 먼저 앞으로 가니까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알트코인의 진정한 타이밍은 이 사이클의 중후반, 이때 들어서면서부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그냥 구경만 계속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건 아니겠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은 동반 하락을 합니다. 더 많이 빠지죠. 비트가 5% 빠지면 알트는 뭐 한 10%까지도 뭐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빠집니다. 비트가 상승할 때는 알트는 동반 상승이 아니고 구경만 합니다. 아이고, 우리 비트 형님 잘 가고 계시네 하고 박수치고 구경만 합니다. 비트가 상승해서 다시 내려오면 박수 끝. 올라가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면 야! 하고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들이 아싸! 하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한 타이밍 늦게 가고 있는 알트의 모습을 우리가 늘 확인해 왔습니다. 모든 알트가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자리를 잡을랑 말랑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알트가 눈치를 보면서 이거 가도 되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트코인의 상승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압도하는 구간을 알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어느 구간인지 온체인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 까만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여기 살구 색깔 구간, 이 구간이 알트 시즌입니다. 알트코인 시총의 이동평균선으로 이 수치를 파악을 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 구간 또 이렇게 알트 시즌이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짧은 기간의 알트 시즌이 있죠. 이 구간에서 알트가 크게 쐈었습니다. 부처 빔이 있기 전에. 자, 2022년 5월 이후 알트 시즌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트 시즌 지표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 10월 21일부터 알트코인 지표가 켜집니다.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조정 하락, 알트 시즌은 여기서 종료. 그리고 2월 4일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지표에 의하면 글래스온드가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의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 이 모습 이대로 조금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유의미한 알트 시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XRP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친숙한 인물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분도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ighland Park, Detroit. I grew up in real poverty in a dangerous, violent neighborhood. I got beat up, but I fought back. I learned life's lessons. 바로 XRP 군단의 전사라고 볼 수 있는 존 디튼 변호사입니다. 부패한 세력들을 대항해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맞서서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Elizabeth Warren.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Well, she promised to be a champion for those in need. 존 디튼 변호사가 엘리자베스 의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기는 게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 이겨도 된다. 선교 유세를 하다 보면 서로 공방전이 일어날 텐데, 엘리자베스 의원 이거 게리 갠슬러와 짝짝꿍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공격하고 논리 없이 묻지마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논리를 한번 뭉개주고, 그리고 갠슬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왜 둘이서 입을 맞춰가면서 이상한 작당을 하냐, 이것만 까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존 디튼 변호사 화이팅! 이제는 트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클사가 이런 발표를 하는데요. 트론 블록체인에서 USDC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이건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왜 이런 발표를 하는 걸까? 서클은 단계별 전환에서 트론 블록체인에서 USD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합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 트론에서 USDC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서클은 2025년 2월까지 USDC의 서클 민트 고객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바로 당장 지원을 종료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발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2025년 2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겨라. 그 다음부터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트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트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서클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치는 USDC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트론은 신뢰할 수가 없고 투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론의 저스틴 선이 뭔가 음산한 데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트론이 갑자기 폭락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트론에서는 USDC보다는 USDT를 압도적으로 높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비즈니스 조직, 규정 준수 및 회사 전체의 기타 기능을 포함하는 전사적, 회사적 접근 방법의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와 파일코인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파트너십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식에 파일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솔라나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Rweave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거기에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라나가 자체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란지 이제는 파일코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할 초당 100만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그 많은 데이터를 어디인가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파일코인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한 발표인데요. 이런 실제 인프라,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DPIN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파일 저장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저장해야 하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파일 저장 서비스인데 파일코인, Rweave, 시아, 스토리지, 비트토렌트 이런 프로젝트가 있죠. 대표 주자로는 파일코인과 Rweave인데 솔라나와 파일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다른 프로젝트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젝티브와 솔라나입니다. 인젝티브와 솔라나가 도메인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협업을 합니다. 요즘 도메인 이름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트슈아.eth 이더리움 기반, 솔라나 기반에서는 비트슈아.sol이 되겠죠. 그런데 솔라나에서밖에 그건 쓸 수 없는 거니까 인젝티브가 같이 쓰자. 어차피 앞으로는 멀티체인의 시대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인젝티브 도메인이 솔라나에서도 쓰이고 솔라나 도메인이 인젝티브에서도 쓸 수 있게 생태계를 연계하면서 확장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비트코인 안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알트 시즌이 좀 찾아와서 알트코인 투자자들께 단비를 좀 내려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코인의 가격이 어디로 움직이든 우리들의 코인의 펀더멘털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미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코인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